안녕하세요. 권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기한 권교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40분, 50분 그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공무원 입시를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암기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왜냐면 이론적인 내용들은 뭐 잘 이해해서,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 암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약간 어이없는,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잘했던 그런 방법들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현강생 반응도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이제 현강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많이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때 이미 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줍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것만 이제 먼저 무료 강의로 올려드렸는데 인터넷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게 내가 역시 이 단순한 게 소질이 있나? 저 원래 암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한자를 했는데 한자도 역시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갖고 폭발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거의 제작 기간이 2년, 1년 동안 한번 작업했던 건 없고,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시험에 적합하게 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서 냈더니 역시나 반응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파이널 되면 사실 이제 강사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파이널 강의는 기존의 커리를 따라왔던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본래. 근데 이제 이리저리 어떻게 이제 입소문들이 퍼져서 한 번도 제 강의를 들어보지 않는 학생들이 유입되었을 때 내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 되게 빠르다라는 느낌 들을 거예요. 왜냐면 이론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널은 사실 저는 이미 계기문으로 끝이 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압축 강의 해봤자 기존에 듣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약간 배신? 왜냐면 이만큼 다 퍼뜨려 놓고 이게 다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기존의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에게 요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압축 강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차라리 압축일 거면 필기 노트,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강의를 2배속으로 듣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파이널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가 암기에 소질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기존의 학생들에게도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직전에 그 암기하려고 하면 약간 갈등된단 말이에요. 다시 회독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암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이제 새로 유입되는 학생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어떤 커리들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단순 암기로 완전히 강의를 한번 만들면 정말 도움 되겠다. 특히나 이제 기존 의견들이 이제 외래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표준어도 그러하냐. 표준어도 사실 그러합니다. 표준어도 굉장히 좀 암기하기 쉽게끔 만들어 놨고 했는데 더 암기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맛배기로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암기한 권교에서 들어갈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이겁니다. 이번에 표준국어 대사전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사전 변경 내용. 사전의 변경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분필 좀 바꿀게요. 이게 제가 쓰는 분필이 아니라서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표준어 당연히. 복습 표준어, 단수 표준어. 표준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외울지. 특히 복습 표준어 같은 거 저랑 같이 한번 하셨던 분 되게 외워지죠. 그죠? 네,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글 맞춤법 제57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57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57항 있는 그 항목 말고도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57항과 관련된 어휘들. 그럼 한글 맞춤법 나머지 항목은 왜 안 해주냐 했을 때 이론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제57항 어휘를 정리하는 게 가장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빠질 수 없죠.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바로 규범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암기형 내용이지요. 이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걸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본방 사수 이벤트, 이제 본방을 들으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방으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본방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경 공교 책입니다. 책만 보더라도 놀라운데, 사실 어차피 책이라고 하는 것도 강의를 통해서 이제 흡수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표지가 멋지죠. 이런 컨셉이에요. 자, 이런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풀었더니, 곧바로 이제 카페에서 댓글이 올라온 게, 정말 이거 하는 거냐? 자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퀸이 있습니다. 그죠? 에오. 이거, 에오. 아시죠? 그죠? 에오. 그런 약간 오그라드는, 특히 외래 표기법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그라드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 변경 내용 중에서는 문법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표지도 감히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표지예요. 그죠? 공무원 시험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독서실에 이런 걸 갖다 놨다 하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욕하겠죠. 그죠? 그런 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표지가 되겠다. 여하튼 이런 표지로 만들어진 책을 드릴 테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 겁니다. 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 화면 라이브 화면을 찍어서 요 공무원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실 때는 수능 카페 가지 마세요, 제발. 수능 학생들이 선생님 뭐 하시지? 뭐 이렇게.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공무원, 권교의 공무원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추가된 표준어, 사전 변경 내용이 좀 깁니다.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것들, 이거 문제 내면 정말 틀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들은 좀 차치하고, 어차피 이제 부분 모르니 그냥 확실히 포인트만 딱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번에 사전 변경 내용뿐만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제 교재에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전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내용들도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2017년 3, 4분기부터 지금, 그래서 2018년 1, 3분기까지 나왔던 변경 내용을 다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깨는 것 꺼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추가된 표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시간 강의는 한 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대신에 잘 참여하셔야지 잘 외워지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깨름이라고 하는 것과 꺼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물론 이제 원래 복수 표준어였죠. 그런데 이제 더 추가가 된 게, 깨름직하다, 꺼림직하다, 그 다음에 꺼림직하다, 칙하다, 지기, 치기, 칙스럽다까지 됩니다. 하지만 깨름은 지기, 치기, 칙스럽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름은 두 가지만 되고 꺼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강의에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생각해보면, 제가 출제자라면, 일단 먼저 이거 필기 한번 하셔야 돼요. 깨름 같은 경우에는, 깨림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림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깨림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깨름이지, 깨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름으로 외워야 돼요. 쉽지 않겠죠, 이거. 이따가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는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잘 쓴 다음에 이렇게 X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꺼림도 마찬가지로 꺼름이라고 잘못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틀린 거니까 이것도 잘 암기해야 된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직하다, 칙하다가 되고 얘는 직하다, 칙하다, 지기, 치기, 칙스럽다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칙스럽다 같은 경우에도 잘 비추시고 이거를 직스럽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꺼림직스럽다 할 것 같잖아 왠지. 그죠? 그래서 꺼림직스럽다라고 나와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하지만 꺼림직스럽다는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이번에 한 번 외우면 시험장 갈 때 다 기억날 거냐?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암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출단서 효과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떤 맥락이나 어떤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출 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출 단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그라들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라이브 할 때는 가끔 이제 저희 안 사람이 제 애기들한테 보여줍니다. 지금 아빠가
이 시간에 똑같이 저 노량진 가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제발 오늘은 하지 말라고. 너무 민망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끄길 바라요 당신은. 알겠죠? 네. 숨겨진 모습은 아니겠지만 집에서 가끔 봤겠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따라 하셔야 돼요. 에오 하셨죠? 아무도 없어서 지금 아무도 없어서. 그러면 이제 에오는 왜 하느냐? 깨롬이에요. 근데 깨롬 하면 안 된다고. 에오는 잘 쉽게 기억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깨롬 하면 틀리게 됩니다. 깨롬 하면 틀리게 돼요. 깨름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오가 아니고 으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림인지 깨름인지는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에오 깨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이없죠, 그죠? 히 이렇게 깨롬 이러니까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네 해서 어이로 가면 어이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로 가면 어떻게 된다? 꺼림으로 가는 거죠. 꺼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꺼름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외웠어요, 지금 우리가. 알겠죠? 하지만 반응은 너무나 칙칙하죠, 그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칙칙하구나. 그러면 깨름과 꺼림은 칙하다, 직하다 둘 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미 저희가 외워야 될 게 7개인데 2개를 처리한 거예요. 깨림이라고요, 름이라고요. 깨름, 왜? 에 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림이 된다고요. 하지만 반응이 칙칙하니까 칙칙하다 해서 깨름직하다, 깨름칙하다. 오케이? 2개. 그 다음에 꺼림직하다, 꺼림칙하다. 이렇게 총 어떻게? 4개까지 외운 겁니다. 알겠죠? 7개 중에서 4개를 처리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럽다를 기억할 건데, 자, 스럽다는 뭐냐? 칙스럽다냐, 직스럽다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밑줄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검은 책 쓰는, 검은 책 쓰는. 그래서 책스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꺼니까 뭐겠어요? 꺼림이겠죠. 그렇죠? 책이니까. 책스 뭔지 아시죠? 네, 먹는 거. 책 쓰니까 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럽다. 그래서 검은 책 쓰는 꺼림칙스럽다. 이렇게 연달아서 기억하는 겁니다. 검은 책 쓰는 꺼림칙스럽다. 이렇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기억한 거예요. 깨름칙스럽다는 없는 거예요. 칙스럽다는 꺼림칙스럽다 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칙칙하네. 그래서 하다가 붙을 때는 칙하네, 직하네가 다 들어가지만 스럽다가 붙을 때는 칙밖에 안 돼요. 책 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기지기라고 하는 거. 꺼림치기, 꺼림지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기억하냐? 꺼림칙지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혹시 개그맨 누구지? 정확히 본명은 기억 안 나는데 칙칙이라고 막 내일은 챔피언 칙칙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거 여상씨께서 꺼림칙칙이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연달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위에 거 보지 마시고 7개를 한번 써보세요. 7개. 지금 방금 외웠던 7개. 지금 쓸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시작.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쓸게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깨름직하다, 깨름칙하다, 꺼림직하다, 꺼림칙하다. 알겠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꺼림칙스럽다. 스럽다는 칙스. 검은 칙스는 그죠? 꺼림칙스럽다. 그 다음에 꺼림칙지기. 알겠죠? 꺼림칙지기. 꺼림칙지기에서 혹시 나중에 깨름칙지기라고 기억할까봐 잘 기억하세요. 보세요. 이에요. 그죠? 깨름이면 이인데 아니고 이가 4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잘 외워두시면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효율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단숨에 외울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만 강의 듣더라도 웬만큼 많은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인데, 손발이 없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야 돼요. 손발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강의를 끝까지 완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듣고 그냥 혼자 따로 외울 것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치켜, 추켜, 추어가 있어요. 치켜, 추켜, 추어. 그러면 치켜 올리다, 추켜 올리다, 추어 올리다가 가능하고요.
대신 세우다에는 치켜 세우다, 추켜 세우다. 그래서 추어 세우다는 안 되는 거예요. 추어 세우다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추어 세우다만 안 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치켜 세우다 했나 치켜 내리다 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외우는 포인트를 두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원래부터 치켜 추켜 갖고 막 헷갈려하면서 추켜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설명했던 것들이 뭐냐면 얘네들의 의미까지 같이 외울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 막 드렸었는데 지금 되게 이제 바뀌고 간단해졌어요. 치켜, 추켜, 추어 올리든 치켜, 추켜 세우든 어떻게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정말 옷깃 같은 거 세우는 거, 눈썹 같은 거 조금 약간 위로 올리는 거. 그래서 위로 올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칭찬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칭찬하다. 이렇게 의미가 둘 다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어떻게 외우냐? 요건 냅두고 자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보시면 치켜 세우고 추켜 세우니 켜켜이 추어 올랐다 이렇게. 자, 라임 타면 괜찮아요. 치켜 세우고 추켜 세우니 켜켜이 추어 올랐다. 알겠죠? 추어 올랐다. 마지막에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켜켜이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는 거냐? 치켜 세우고 추켜 세우니 해서 세우니가 들어가는 두 개가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켜켜이 추어 올랐다라고 했으니까 자, 켜가 들어간 게 뭐예요? 치켜 올랐다, 추켜 올랐다, 추어 올랐다까지 총 5개 이렇게 해서 외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이제 복수 표준어가 된 거다. 복수 표준어까지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의미가 비슷해졌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비슷해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의미로 쳐버리면 되는 거죠. 얘네들 다 두 가지 의미, 위로 올랐다와 칭찬하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요. 치켜 세우고 추켜 세우니 켜켜이 추어 올랐다. 이렇게 라임 타서 기억하시면 치켜 세우다, 추켜 세우다, 켜켜니까 치켜 올라다, 추켜 올라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추어 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5개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다 한 개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추어 주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이따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추어 주다까지 원래 추가. 지금 하고 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총 6개 기억했는데 추어 주다 뭐냐면 너가 춤을 한번 이렇게 추어 주니 이렇게 추어 주. 자 이렇게 5개 쓰라고요. 방금 했던 거 5개 쓰시고 제 지운 것까지 6개 한번 써보세요. 자 빨리. 자 갑니다. 치켜 세우다, 추켜 세우다. 켜켜이 추어 올랐다라고 하니까 치켜 올리다, 추켜 올리다, 추어 올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개에다가 아까 춤 한번 추어 주다, 추어 주다. 이것도 위로 올리다 이렇게 된다. 춤 한번 추어 주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외화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엔 북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표준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전에 북한어로 되는 건 표준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뜻하는 표준어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띄어쓰기 잘 보셔야 돼요. 자, 한 단어로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된 거라서 띄어쓰지 않고 붙였어야 됩니다. 외화벌이라고 붙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이를 혼자 보내기가 뒷말에 뭐 붙었어요? 뭐 했으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하다로 하다 어떻게 했지? 하다? 그렇죠? 에오 어이 반응이 칙칙하네. 칙칙하네. 기억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림칙. 그러면 꺼림 에오 아니고 어이죠. 어이 맞네. 칙 맞고. 그 다음에 꺼림직 얘도 어이 직하다 맞고. 그 다음에 깨름칙 했을 때 에오이 오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그 다음에 에오이 괜찮죠? 그 다음에 깨름은 에이니까 안 돼요. 그죠? 꺼림칙하다도 자 뭡니까? 에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4가지만 되는 거라서 요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폐허가 된 그 집은 들어가기가 자 꺼림칙 했다.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자 꺼림 깨림 안 되죠. 깨림 안 되고 꺼림 되죠. 그 다음에 깨림 안 된다고요. 깨름 되고 깨름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가기가 꺼림칙스러워. 뭐가 났습니까? 칙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칙스니까 첵스를 기억해야 되죠. 자, 첵스 어떻게 됩니까? 검은 첵스는 꺼림칙스러워. 이렇게죠. 검은 첵스는 꺼림칙스러워. 그러면 검은이니까 꺼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꺼림칙스러워요? 깨름칙스러워요? 하면 꺼림칙스러워가 되는 거라서 앞에 거. 그 다음에 깨름은 없지만 그렇게 내더라도 깨름칙스럽다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게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제까지 그냥 풀어버려서 확실히 그냥 다 외워버립시다. 자, 만약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변별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4번에 그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간다는 게 꺼림치기, 깨름치기, 꺼림지기, 깨름지기 이렇게 뭐예요? 꺼림칙칙이었죠. 꺼림칙칙이 이가 4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꺼림치기 됐고 그 다음에 꺼림지기 되지 깨름은 치기나 지기나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그를 옆에서 자꾸 추어 올리다 되고 축혀 올리다도 되죠. 켜켜이 추어 올리다니까. 그 다음에 추어주니 춤 한번 추어주니 괜찮죠. 그 다음에 치켜 올리니도 되죠. 그래서 냈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온 식구가 웃음을 터뜨리며 예쁘다고 추어 올리다 되고 축혀 올리다 되고 추어주다 되고 치켜 올리다 다 되죠. 똑같이 다 됩니다. 한편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치켜 세우는 거예요? 축혀 세우는 거예요? 둘 다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얼른 몸을 축혀 세우고요, 치켜 세우고요 하면 세우다는 축혀나 치켜나 둘 다 되죠. 그죠? 치켜 세우고 축혀 세우니 켜켜이 추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외화벌이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붙여 써야 되는 거니까 앞에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네요. 자, 2부입니다, 이제. 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바뀌거나 추가된 품사. 요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금방 끝나요. 이제 벌써 2부예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뜻이 추가된 단어가 있는데, 걔는 뭐 별거 아니니까. 사전 변경 내용을 그냥, 사실 보면 애매한 것도 많고, 이제 귀찮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애매한 것들을 좀 깔끔하게 처리해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낼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의 품사가 성숙하다는 원래 동사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형용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의 품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성숙하다라고 동사의 의미로 갈 때는 잘하다나 크다나 발전하다 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형용사로 추가되면서 어른스럽다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 이제 형용사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뭐는 현장 만들 때, 그러니까 관형사형으로 현장을 꾸며줄 때 뭐뭐는이 결합되는 거고 형용사는 관형형으로 만들 때 니은만 추가되는 거죠. 니은만. 그죠? 이렇게 하면 니은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니은만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내지 말고요. 사실 우리가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 말들을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잘하다, 크다, 발전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들을 성숙하는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보니까 여기 보면 가을은 오곡이 성숙하는 그럼 가을은 오곡이 다 크는이나 잘하는 계절이다. 온전히 잘하는 계절이다. 그럼 잘하다잖아요. 그럼 잘하다. 이때 이 성숙하다가 잘하다로 대체가 되는데 이 잘하다는 잘한다가 되는 동사이니까 즉 현정이 가능한 동사이니까 따라서 요 말 자체인 성숙하다도 동사겠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 문법적으로 가을은 오곡이 성숙하는에서 는이 결합했으니까 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대체 가능성도 알고 있으면 무기가 두 개니까 훨씬 더 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은어는 성숙하면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성숙하는 은어는 해서 성숙하는 은어는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 해서 는을 붙여서 마음대로 이렇게 문장을 변형시켜서 문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은어가 잘하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니까 자, 성숙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구나. 이렇게 대체 가능성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편 형용사 성숙하다는 어른스럽다예요. 그러면 어른스럽다는 형용사죠. 어른스러운다라고 하는 현재형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어른스러운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면 이제 형용사고, 물론 성숙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지 못하면 형용사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아무거나 저는 의미 대체 가능성이 훨씬 더 이 응용력이 좋아서 대체 가능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영이는 친구들보다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 진영이는 친구들보다 어른스럽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스럽다가 되면 지금 여기서 무조건 형용사니까 형용사라고 취급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지금 바뀐 사전에서 용례가 형용사의 용례가 아니고 동사의 용례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남만 봐도 이거 솔직히 자, 물론 이제 국립국어원에 지금 질문을 이미 올려놨는데 뭐라고 이제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답변 하나 왔는데 최종 답변이 안 와서 그런데 자, 볼게요. 그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이에 비해 좀 자라 보인다예요, 아니면 뭐 커 보인다? 커 보인다? 뭐 이게 키가 크다는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자라 보인다라고 해야 돼요. 어른스러워 보인다가 맞아요. 어른스러워 보인다가 맞아요 하면 솔직히 어른스러워 보인다로 대체가 더 자연스럽게 되지요. 그럼 당연히 이 성숙해 보인다는 어른스러워 보인다로 대체가 되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게 맞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동사의 용례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싶어서 연구원을 시켜서 연구원이 직접 이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한 이틀간 답변 안 달리다가 이제 드디어 달린 게 오늘 달렸어요. 그것도 오늘 오전에 달려서 봤더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거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답변을 좀 우리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냥 동사로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숙해 보인다면 무조건 동사로 외워야 되는데 참 이거 문제 내지 않겠죠. 아는 출제자라면 웬만하면 문제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자체만 먼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번 뭐라고요? 어른스럽다로 바뀌지 않으면 동사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말, 뭐 잘하다나 크다나 발전하다 되다 이렇게 바뀌면 동사고, 그게 아니고 어른스럽다로 바뀌면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과 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만약과 만일은 원래 옛날에는 그냥 명사였는데 이게 이제 문장에서 쓰임이 좀 애매해요. 부사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쳐줬거든요. 드디어 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만일은 이제 명사와 부사를 모두 다 가지게 되는데 품사 통용에 대해서 품사 심합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필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명사는 체언이에요, 수식어니에요 하면 당연히 명사는 체언이고, 자, 그러면 이게 체언이라는 것은 자, 뭐와 결합 가능하죠? 그렇죠, 조사와 결합 가능하다. 근데 얘가 조금 부정확한 말이고, 사실 이 조사 결합 가능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게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약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조사도 그냥 조사가 아니고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원래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혹시나 이제 문법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격조사 결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사 결합 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 게 뭐냐면 명사는 다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이거 명사는 명사 수식 가능. 그러니까 모든 명사가 다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명사 수식 가능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용례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집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했을 때 집이 안에 지금 분명히 꾸며주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이제 격조사, 가능격조사, 의를 집어넣으면 집의 안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어서 충분히 이게 이제 문법성으로 이해는 되지만, 여하튼 이럴 때는 명사기도 하지만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끝난 말이 뭐라고요? 관용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사라면요 수식어이죠. 자, 그렇다면 조사 결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체언외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수식관계.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뭔지 일단 문제 때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사 결합하거나 조사 결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만약과 만일은 당연히 명사라고 쳐야겠죠. 그래서 명사, 만약,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를 보시면 만약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랑 결합해서 자, 제가 백량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저를 신고하십시오 하면서 만약이 에라고 하는 것과 결합 가능하니까 부사가 아니고 명사겠죠. 그런 식으로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했을 때 당연히 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격조사가 결합되었으니까 당연히 명사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부사, 만약, 만인 같은 경우에는 서술성이 있는 어휘라고 되는데 대고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체언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언외. 이거 체언외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어야지. 그러면 자,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자, 물론 2번일 땐 비가가 아니고 비까지만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명사와 조사가 결합됐으면 명사만 꾸며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몇 번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응용되어 있는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된 게. 만약 내일이에요? 만약 비예요? 만약 온다면이에요. 한국인이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 내일이에요? 만약 비예요? 만약 온다면이에요. 만약 온다면이죠.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바로 수식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 피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체언외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은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 만일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럼 만일 밝은이에요? 아니죠. 만일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일 본다고 요렇게. 자, 그래서 얘도 다 마찬가지로 체언외기 때문에 자, 만일은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명사와 부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이제 외우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이전에 바뀌었던 건데 용언의 종결형에서 어시 형용사에 결합하면 과거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지금부터 보는 3에서 10은 얘는 그냥 대충 보면 기본형 따지면 형용사 같은데 막상 보면 어시 결합할 때 현재를 의미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먼저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잘생기다. 잘생기다는 현장 표현이 좀 불가능합니다. 너 굉장히 지금 잘생긴다. 이렇게. 너 잘생긴데? 잘생기는 사람?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현장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이미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사전이 바뀌면서 얘를 동사로 바꿔놨어요. 물론 이번은 아니고 이제 저장인이죠. 저장년도 바꾸면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보시면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다.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와, 걔 정말 아름다웠는데죠. 아름다웠는데. 그러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꾸면 형용사는 100% 과거만 얘기해요.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부정을 담고 있죠. 아, 걔 정말 아름다웠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슬픈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분명히 과거형으로 바꾸면 과거를 의미하는데 걔, 그 남자, 이번에 소개팅 남자, 잘생겼어. 그럼 잘생겼어가 옛날에 잘생기고 지금 잘생기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걔는 잘생겼는데? 했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이때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무조건 과거 표현이면 과거형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형이면 과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얘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현재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아. 그렇다고 그냥 온전히 동사라고 하려고 하니까 현장 표현이 가능하진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막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논문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논문 결과에 따르면 이 잘생겼다를 동사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3번에서 9번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과거형 표현이 현재를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 남자는 코가 잘생겼다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고요. 인삼도 잘생겨야 자, 인삼이 잘생겼다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잘생겨야 이렇게 활용되어 있는 상태라도 잘생겼다로 과거형으로 바꿔보고 이 현재 의미를 지니고 있네 그러면 동사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다도 잘났어 정말 그럼 지금 잘났다는 얘기지 과거에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썩 잘난 용모는 아니지만 했을 때 이게 지금 뭐예요? 니은이 붙었기 때문에 과거형 표현이죠. 자, 문법적으로 약간 좀 들어갔는데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죠? 지금 단계면. 자, 아니면 이제 기본 떼고 있는 단계면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썩 잘난 용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난 용모라고 했을 때 과거형이죠. 하지만 과거형으로 됐지만 현재를 의미하죠. 예, 잘난 용모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본형 잘나다를 하고 잘났다라고 바꿔보면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의미를 따져보면 현재네, 그럼 무조건 다 동사로 가는 겁니다. 못나도 걔는 못났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를 의미하니까, 과거형으로 바꿨을 때 현재를 의미하니까 그렇게 되고, 집이 다 낡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낡았다도 현재를 의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동사로 가는 겁니다. 못생겼다 마찬가지로 잘생겼다와 똑같이 과거형이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빠졌다도 얘는 이제 물론 이제 혼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보조적인 어떤 용어는 이제 보조 용어이지만, 썩어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걔는 정신 상태가 다 썩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옛날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빠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형 표현이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기다도 생겼다. 나 여자친구 생겼다. 과거에 생겼다의 의미보다는 현재 지금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지다도 이제 보조 동사일 때 느려 터졌다 이렇게 여자친구 생겼다 하면 안 되구나. 쏘리. 발각되게 생겼다 이렇게 해야겠죠.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야겠죠. 쏘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과거형 표현이 현재다. 이것도 느려 터졌다도 마찬가지로 터졌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옛날에 터진 게 아니고 지금 터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터졌다는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하다. 자, 그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바꿨을 때 현재를 의미하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2부를 끝내고 마지막 3부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 건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표지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걸 들을 거니까 열심히 찍어가지고 찍을 때 저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찍으시면 당첨되더라도 책 안 들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잘생기게 확률적으로 캡처를 정말 많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겨우 하나 잘생긴 거 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 돌릴 때 45도 각도로 나올 때 가장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잘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2단계 품사 판별하기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조견 검정치마 옥색 저고리를 입은 성숙한 하면 어른스럽다가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어른스러운 모습에 쪽을 졌으니 시집은 간 모양이다 예요. 저고리를 입은 다 자란 모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른스러운 정도가 맞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날로 미루지 마라. 이건데 이제 이 오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가 특히 이제 어제가 더 중요한데, 얘 주의할 때 조사가 결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따지지 말고, 조사가 붙었으면 무조건 명사이고요. 조사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뭘 꾸며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약속인데, 만약처럼 명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명사인지 부사인지 품사 통용이 가능한 것들은 일단 먼저 조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있으면 무조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으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없다면 수식 관계를 무조건 조사하셔야 됩니다. 수식 관계. 그래서 만약에 체언을 수식했다 하면 명사는 또 다른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론 따지면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체언 외를 수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자, 부사가 체언 외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라고 따지셔야 됩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적어봤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지금 2번은 보시면 조사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오늘 해야, 이렇게 수식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죠. 수식관계 따지면 해야를 꾸며주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부사라고 해야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조사를 한번 붙여봐라 라고 하지 않냐면, 오늘에 해야 할 일을 하면 에라고 하는 게 붙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격조사 결합 가능하니까 당연히 명사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게 명사와 부사가 헷갈리는 것들은 사전에서 계속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조사가 붙을 것 같긴 한데, 조사 붙어도 말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수식한 놈이 이놈이라면 그냥 걔를 부사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내용 중에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손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다. 그 다음에 3번에 영다리의 얼굴은 무쪽같이 길고 못생겼다. 못생겼다 뭐예요? 현재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형이 현재를 의미하게 되면 동사가 되겠죠. 그
그렇게 순에 빠져서, 그럼 순에 빠졌다가 되는 거죠. 순에 빠졌다. 걔는 순에 빠졌다. 아, 과거형이 현재를 의미하니까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용언 플러스 용언이니까 보조 동사인데 일단 뭐 이 보조까지 정확히 맞히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동사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기 바랍니다. 애들은 놀이 속에서 배우고 성숙한다는 대체되는 말이 어른스럽다로 대체됩니까? 애들은 놀이 속에서 배우고 어른스럽다. 안 되죠. 잘한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니까 동사가 되겠고 최소한 못 맞히면 어른스럽다로는 바뀌지 않으니까 동사야 이렇게. 그죠? 대신 성숙해 보인다만 걔는 어른스러워 보인다로 해결되지만 동사라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안 나올 테니까 걔 만약 나오면 출제자도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을 거고 참 안 나올 테여야 되는데 그죠? 참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출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죠. 저는 잡혀갈지도 몰라요. 자, 어제 저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의 조사가 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빨리 뭐 수식한지 어제 저녁이죠. 어제 계획대로 어제 먹고예요? 아니면 어제 저녁이에요? 어제 저녁이죠. 그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무조건 얘는 명사라고 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냐. 자, 명사라고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어제의 저녁 해서 관형격이 붙으니까 이건 당연히 관형격 조사가 붙는 거니까 이게 명사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일단 안 붙었으면 뭘 수식하는지만 무조건 먼저 보십시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모카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매가 성숙해서 자 그러면 열매가 어른스러워 터지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열매가 다 자라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이 영화에서 한 단계 성숙한 그러면 한 단계 어른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상하죠? 만약에 그녀가 아역이야. 아역이야. 그래서 전에는 아역 연기도 겁나 못했는데 이제는 아역 연기, 그러니까 애라서 아역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 성숙한 연기를 했네.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른스러운 연기를 했네. 이렇게 됩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발전된 연기를 보여주었다 정도로 바뀌니까 동사다. 최소한 어른스럽다로 바뀌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을의 큰 나무는 언제 보아도 잘생겼다. 자, 과거형 표현이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인정한다.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다. 그러면 못난 할 때 이것도 혹시 과거형 표현이 현재가 되나? 못나다 못났다. 너 참 못났다. 과거형 표현이 현재가 되네. 동사입니다. 그는 또래보다 성숙하다. 그는 또래보다 어른스럽다 정도가 적절하죠.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물은 드나들기가 불안한 정도로 너무 낡았다. 과거형 표현이 현재니까 동사. 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 만약 다음에 조사가 없으니까 뭐 수식하는지 보시면 만약 일어나면이죠. 자, 그렇다면 부사라고 가야 됩니다. 이 기계는 낡아 빠졌다. 항상 과거형 바꿔보면 동사구나. 이렇게. 자, 그 일은 어제 끝냈어야 됐다. 자, 어제 다음에 조사가 없으니까 뭘 꾸미는지 보면 끝내야 했다로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라고 가셔야 됩니다. 그 애는 유순에 터졌다가 가능하니까 즉 과거형이 현재를 의미하니까 동사가 됐고요. 은어는 성숙하며 아까 예문에서 나온 건데 예문 기억할 리는 없겠죠. 은어는 어른스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우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안 되죠. 언어는 다 잘하면 정도로 대체되는 게 정상이니까 잘하다가 동사니까 얘도 동사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에 조사 붙었어요. 그럼 무조건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날씨. 자, 오늘이 뭘 꾸며줍니까? 날씨를 꾸며줘요. 그러면 체온을 꾸밀 수 있는 건 절대로 부사가 아닙니다. 물론 부사는 심화편에 가면 자, 바로 너처럼 체온을 꾸며주는 그런 부사도 있긴 하지만 이럴 때 품사 통용에 쓰이는 부사, 오늘 명사냐 부사냐 이렇게 정하라고 할 때는 그냥 체온 꾸며주면 명사라고 쳐버립니다. 일종의 그냥 약속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걸로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걸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어른스러워 보인다. 라서 형용사로 가야 되지만 보인다로 가면 무조건 동사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째라고 하는 게 수정된 뜻을 가지고 됐는데 옛날에는 차례의 뜻만 있었는데 이제는 차례 말고 동안,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게 된 접사예요. 접사, 접미사. 그래서 붙여 써야 되는 게 정상이고 문제만 풀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자, 다음 중 째의 의미가 다른 것. 그러면 기간으로 한번 다 접근해보는 거죠. 기간으로 접근해서 기간이 하나만 나오면 걔가 정답이고 기간이 세 가지가 나오면 걔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째가 하나밖에 없죠. 몇 번입니까? 3번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중 동안을 뜻하는 째가 사용된 것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자, 동안이니까 기간이잖아요. 자, 기간의 째로 쓰이고 있는 건 첫째예요, 세 번째예요,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홉째예요. 그렇죠.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이 암기에서 품사통형은 이제 두 번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고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하지만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도 지금 사전 변경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변경된 사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버리십시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2단계에 있는 판별하는 내용만 다시 한번 몇 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답지는 지금 이미 쓰신 거지요. 그죠? 이 쓴 상태에서 이제 그걸 답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가 날 때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바뀐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류 암기를 중시하는 쪽에서 집착해서 내는 거니까 혹시나 뭐 경찰이시면 네, 하셔도 좋고, 소방직, 기상직, 기타 등등등 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물론 법원직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뭐 직렬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판매를 가능하시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암기형 권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이제 한 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첫째 주부터 한번 촬영하지 2월 마지막 주부터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까지는 3월 둘째 주까지는 다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그렇게 긴 예정은 아닐 텐데 찍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8강에서 9강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8, 9강이면 부담스러운데요? 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저는 강의에서 같이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복습의 그런 시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떤 분이시든 뭐 기존에 한 번도 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라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